사랑은 무엇일까요? 라는 영상을 한 사랑에 대해서 좀 형이상학적인 거를 다루시는 유튜버를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팔로워분이 있어요. 팔로잉 하시는 분인데 아니 그분 아주 철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이분이. 예. 사랑에 대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제가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 저한테 사랑에 빠지신 건 아니신지 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 조금 이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심하세요. 출구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 꽤 많아서 혼잡할 수 있으니 예,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저를 사랑하신다면. 그래서 각설하고요, 개소리. 소리 누나. 사랑을 저는 그분처럼 어떻게 좀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다루고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공 서적을 막 파헤쳐가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게 좀 갈래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도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사안도 뭐 틀을 잡고 주제를 잡아서 논점을 잡으면 어떻게든 해석을 할 수 있다, 해체할 수 있다. 해체하는 게 중요해. 해체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? 기준이 필요하겠죠.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. 일단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저는 이기적인 인간의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이제 대전제로 잡고요. 맨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나를 위한 행동들이야. 사랑으로 인해서 감정이 촉발이 되고 그 감정에 인해서 사고를 하게 되고 생각을 말하는 거죠. 그 감정에서 불러 이거는 이제 이 생각 툴은 칙센트 비아이의 몰입이라는 책에 나와요. 플로우. 감정 목표 사고. 감정이 먼저 촉발이 되고 그 감정 때문에 사고를 하게 됩니다. 내가 이걸 왜 느끼지? 그 사고를 하면은 목적이 생겨서 행동을 하게 된다. 이렇게 하는 감정 사고 목표 이런 툴인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 이기적인 그 인간의 행동을 촉구하는 뭔가 호르몬적인 시스템 체계예요. 이거는 과학적인 것도 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하기에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. 그게 유리하거든요.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. 뭐 여기는 저도 확신이 좀 없어요. 그냥 프리스타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을 할게요. 그러니까 이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면은 사랑하는 거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이라 말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준이죠. 저는 솔직히 이기적이다, 이타적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그거 나누는 것도 웃긴 게 이기적인 행동이 나를 위한 게 남을 위한 걸 수도 있고 이타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. 뭐 기부하는 거 자기만족이니까. 근데 굳이 그렇게 나누는 게 좀 모호하긴 한데 사랑도 결국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행동이에요. 근데 일단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면 이기적인 게 메인이 되는 거잖아. 근데 이 사랑이 적용되는 대상이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뭐 동물일 수도 있고. 근데 뭐 동물은 배제를 좀 해보자고요. 동물도 뭐 사물로 쳐볼게요. 그럼 사물에 대한 사랑은 애착인 거잖아요. 집착이야.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사랑. 내가 만약에 저 뭐 차가 너무 사랑스러워 갖고 싶어. 이것도 사랑이에요. 람보르기니에 대한 애착. 그러니까 막 이거를 근데 감정을 표출하고 해도 물체와는 어떻게든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내가 이 람보르기니를 너무 사랑하고 쓰다듬어도 뭐 람보르기니 불쾌함 기색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해도 돼. 근데 만약에 이러한 내 행위가 그거를 뭐 소유하고 싶고 어떤 여러 감정들이 드는데 집착하고 이거를 사람한테 투영을 하면 안 되겠죠. 예. 사람한테 이제 투여하는 사랑으로 또 가볼게요. 사물에 대한 사랑은 여기서 끝. 뭐 사물 솔직히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제가 스파이더맨 사랑하는 것처럼 예. 그거는 뭐 문제가 없어. 아무런 문제가 남친의 피해 안 주거든.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행동이다 보니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. 내가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은. 네, 아무튼 여기서 더 들어가 볼게요. 그러니까 사랑은 또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. 갈래를 잡을게요.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이기적인 행동을과 더불어서 어떠한 감정이 드냐면요.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. 이게 사랑인 거예요. 근데 그게 이기적인 행동인 거지.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. 예를 들어서 편식을
애가 있어. 시금치를 안 좋아하는 아들이 있는데 내 엄마는 그 아들이 시금치 먹고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. 사랑인 거잖아. 사랑하죠. 그래서 막 먹여. 억지로 먹여. 언제까지 토할 때까지 먹여요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된 의미의 사랑인데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정도에 따른 차이. 헷갈린다 정말. 사랑이 뭘까?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예, 사람에 대한 사랑은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. 이기적인 행동이 이타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이기적이었던 거야. 우리 아들이 키 컸으면 좋겠고. 예. 근데 이 길 가는 사람들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인류를 좀 사랑을 합니다. 예. 인류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인류를 사랑해요.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내가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규정하는 연인이라는 그 수준에 비해서 낮을 뿐이지. 저는 오늘도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자면은 임산부석에 앉아 있었거든요. 저 임산부석 좋아해요. 핑크색이라서. 그리고 아무도 안 앉아서 눈치 보느라. 저는 눈치 잘 안 보니까 어차피 말 걸면 제가 말싸움 다 이기니까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앉을 때 눈치를 살펴요. 주변에 뭐 어르신들 있나. 임산부분들은 지하철을 진짜 거의 절대 없고, 네? 그 사람들이 지하철 타기 싫어해요. 뭐, 아니 건강에도 안 좋아. 그 빽빽한 데 들어가서 있기도. 아무튼 노인분들 보이거나 이제 여성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살펴. 그리고 가서 말 앉으세요. 여기 앉으세요. 내가 잘해봤다. 이게 사랑인 거예요. 이것도 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. 그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. 내가 욕먹기 싫은 것도 있지만서도 나는 그냥 배려하고 싶어. 근데 그러다가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. 아주머니가 한 분 서 계셨는데 자리가 없는 거야. 나를 쳐다본 건 아니거든요, 다이렉트로. 근데 저는 눈치를 살폈죠. 뭔가 저 아줌마 여기 앉고 싶어 하는 것 같아. 아, 내가 일어나서 볼까? 일어섰어요. 근데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거야, 아주머니가. 그래서 저 오늘 굉장히 뿌듯했거든요.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. 내가 눈치 빠르게 이제 양보를 해줬네, 자리를. 그, 괜히 말로 해서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아무 말 없이 양보하는 게 진짜 양보라 생각해요. 저는 서로 부담 안 주는 거니까. 아무튼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류에 대한 사랑. 사랑을 했는데 그걸 전달받았으니까 얼마나 뿌듯해. 네, 일단 이 가닥 정도로만 받고 정도가 심해지면은 뭐 친구 심해진다? 정도가 강해지면 사랑의 정도가 지나가는 뭐 아이들 뭐 사랑스럽죠. 그거보다 세지면 뭐 친구를 하는 거죠. 친구끼리도 사랑을 하는 거죠.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. 근데 그 강도가 더 심해지면 그 사랑에서 뭔가 잘 됐으면 좋겠어가 보다 이타적인 감정보다 이기적인 감정이 더 세게 올라와. 내가 너 갖고 싶어. 이러면 이제 연인의 관계로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고, 예. 이 사랑의 강도 하나만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류도 진짜 다양한 것 같아. 진짜 이게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, 네, 또 영적인 사랑이 있어요. 뭐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섬기는 절대적 존재해야 되는 이제 복종 이런 것도 사랑이고 플라토닉 러브 뭐 이런 것도 있죠.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사랑의 본질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, 네, 사랑의 본질은 이기적인 거다. 그거를 해야 돼. 그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. 인간은 사랑을 하게끔. 이 사랑을 안 하면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. 이 사회에서. 그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능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. 재능이기도 하고. 금사빠 분들, 저는 그래서 금사빠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자기가 엄청 발달을 한 거니까 이 사람한테 사랑에 쉽게 빠져. 이게 뭐 어렸을 때 20대 때 초반에는 막 문제라고들 하죠. 응?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랑에 빠졌다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아니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상처 받을 거 다 받고. 왜? 그 사람,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더 사랑하니까, 사랑을 하는 능력이 좋아서. 그래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데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면은 결국 되는 거 아니야? 결국. 예. 원래 사랑 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게 더 행복한 거니까.
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네, 좀 연구를 써가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뭐 정답이란 게 없잖아. 이 진리 같은 거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. 사람이라면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하면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게 맞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한 거고. 그래서 오늘 뭐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일단 사랑의 대전제는 이기적인 행위이고 생명체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그 호르몬적 체계이다. 생물학적으로. 네,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사랑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결혼을 잘할 확률이 높다. 상처를 잘 받을 확률이 높지만 그리고 사랑을 굳이 뭐 배우자 이런 쪽에만 국한시키지 않아도 되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인류를 사랑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한 시민의 삶이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.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적용된 사랑도 있고 사물한테 적용된 사랑이 있다. 이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뭉뚱그려진 표현이다. 그래서 다양한 그 사랑인데 다양한 그 정도가 다르니까 언어가 또 발달을 한 거라 생각하네.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혐오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막 혐오감이 느껴져. 이거는 내 친한 애가 이걸 했는데 혐오감이 느껴져? 이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. 노숙자가 칼 들고 설치고 있으면은 혐오감이 들긴 한데 막 세게 안 드는데 내 친구가 미쳤다고 그러고 있으면 혐오감이 들는데 내가 왜 사랑하니까 그게 새끼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이게. 네. 네, 이렇게 사랑을 정도에 따라 나눠봤는데 뭐 사랑의 발달 과정도 있겠네. 또 나눠보면 또 사랑의 대상, 사랑의 종,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겠고요. 결국 인간은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고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해봅시다 저희.